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셨던 스톤코라는 기업인데요. 수식어가 붙기로 브라질의 스퀘어라는 설명이 붙더라고요. 실제로도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기업을 좀 알아보고 여러모로 경쟁사나 이 스톤코를 알아봤는데 문제 아닌 문제가 스톤코의 문제가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내외적인 변수가 스톤코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톤코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 변수가 거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톤코가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라기보다는 당장은 관련 변수가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성장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헤쳐나가야 하는 장애물이 좀 많긴 합니다. 혹시 장애물이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주가가 지금 같지 않을 텐데,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스톤코를 알고 또 사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봤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턴코를 모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을 테니까 하는 일은 뭐 포스나 온라인 결제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이나 스퀘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냥 브라질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아서 스톤코의 성장을 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수도 꽤 스톤코의 성장 압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성장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미스 비트 요런 느낌인데 YOY로 보면 성장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도 못하긴 한데 또 이게 변수가 좀 많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스퀘어랑 비교해 보면 스퀘어는 말도 안 되죠. 네, YOY로 보면 뭐 거의 2배, 3배 늘었던 적도 있고요. 19년도를 보더라도 뭐 30%, 40%는 기본이고 50%, 60% 성장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근본주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매 분기마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스톤코는 매 분기마다 성장은 좀 어려웠고요. YOY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있을 정도로 조금 변수가 많았던 기업이어서 주가가 2월 달에 굉장히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역시 이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에비타를 보면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이게 매출을만 보더라도 이번 분기가 좀 잘 나왔을 뿐이지 이 전을 보면 그렇게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핀테크 기업에 바라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대 성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기대치를 반영해주진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이 과거의 이야기다 보니까 앞으로를 본다면 앞으로는 놀랍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요. 시킹 알파에서 보여지는 애널리스트 성장 예측치를 보면 무려 올해 4분기 대비 내년 4분기가 30% 성장을 하는 고성장인데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YOY 보면 2분기로 보면 170% 성장입니다. 굉장히 고성장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은 고성장으로 예측이 됐는데 문제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EPS도 굉장한 성장입니다. 네. 4분기 대비로 보면 올해 4분기 대비 내년 4분기가 거의 3배입니다. 이게 만약 달성만 된다면 내년에 0.16, 0.2, 0.23, 0.27이 달성이 된다면 내년 기준으로 거의 EPS가 1달러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주가가 거의 16달러, 17달러인데 이렇게 되면 PER이 거의 16, 17장 17인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반영이 되겠죠. 현재 주가가 안 좋았고
애널리스트 목표가도 낮아졌고 여러모로 좀 하향 조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만 갔다면 주가가 이 정도일 리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수가 좀 많다. 스톤코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변수나 앞으로 다가올 변수가 좀 걱정인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스톤코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포스 관련 보안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있던 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 읽어드리면 시킹알파에서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나왔던 이 기사인데요. 역사적인 폭락 속에서 스톤코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관련 내용 읽어드리면 실적이 마켓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러모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건 매출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악화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톤코가 추월하고 열심히 해봤자 브라질 경제가 안 좋으면 스톤코의 실적이 천장이 있는 느낌이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브라질 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장기적으로 브라질 성장을 계속 더 해준다면 해결되는 문제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규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용자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점하고 매출이 YOY 대비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쌓아온 이 데이터가 언젠간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지만 당장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기업도 성장을 하긴 했지만 역시 순이익은 좀 감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톤코가 성장을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하지도 않지만 수익성도 악화됐고 다만 다른 기업도 악화가 되었지만 네,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성장이 빠르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고요. 아래 내용에 보이면 브라질 핀테크 회사가 세금 규정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존 대형 은행들의 불만을 받은 후에 핀테크 회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좀 아픈 뉴스죠.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뭐 암호화폐 관련도 그렇고 여러모로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이 스톤코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규제까지 받는다면 어떤 규제일진 모르겠으나 이 규제를 받는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막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고 대출을 받고 또 더 많은 판매와 매출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대외적인 변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GDP 성장률을 낮췄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5.3에서 5.1로 낮췄고요. 내년은 진짜 많이 낮췄습니다. 2.5에서 2.1로 낮췄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좀 브라질 경제가 암흑기에 접어들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혹시라도 이번 코로나에 타격을 더 입게 된다면 아마도 이 GDP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역시 실적이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이거는 실적 발표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브라질 은행의 영업 환경 점수가 B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모로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톤코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에너지나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은 공급망 부족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기서의 약점이 제기된다고 하고 있고요. 더 읽어드리면 개인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신용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은행의 마진은 좋아졌지만 앞으로의 대출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소득 대비 가계대출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경제에 좀 압박을 주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탄탄한 경제가 아니구나. 앞으로 이 브라질이 어떻게 경제가 휘청일 수 있나라고 좀 걱정을 하는 기사가 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일 이상의 30일 이상의 연체가 7%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의 부실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전체로 본다면 조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파산 건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맞네요, 근데. 나쁘진 않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출로 버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이 이런 상황이다. 네. 파산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다. 라는 내용이 보여주고요. 근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은 브라질의 은행 건전성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최근에는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안 좋았다가 근래에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모로 위험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브라질 핀테크는 여러모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매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역시 실적 발표 바로 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하락했던 것 중에서 대출 관련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대출을 담보하는 데 사용되었던 브라질의 시스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는데 그 의존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실 대출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스톤코의 매출이나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았고 왜냐면 이 신용 평가는 스톤코가 하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많이 의존을 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여기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적절한 신용 점수 및 위험 관리였다고 하고요. 이게 스톤코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꼭 반드시 스톤코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외적인 변수라고 보는 게 더 가깝다고 보고요. 가맹점에 추가 압력을 가하는 전염병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네, 문제가 심해질 거고 연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스토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이상 걸려야 이게 개선되고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턴코가 계속해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마진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좀 걱정입니다. 이번 분기에 지출이 늘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스톤코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궁금해지는 거고 물론 이게 뭐 투자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과정이지만 이 신용 관련 부분도 그렇고 지출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포스 단말기 사이버 보안 문제가 역시 걱정이다. 라는 거고 브라질의 정치적 혼란이 역시 걱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정치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브라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브라질 경제는 수출을 위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역시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네. 스톤코의 상황은 이렇다. 결론 지으면 저는 스톤코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나 제가 생각하는 스톤코의 뭐 현재 상황은 스톤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브라질이라는 이 국가적인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발버둥을 쳐도 단기간 내에 반등은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스톤콜을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몇 시간 정도 기사를 받고 또 여러분이 요청해 주셔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틀린 정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틀린 정보를 다시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